안녕하세요. EDM IELTS의 크리스틴입니다. 새로 출간된 IELTS 14 함께 저와 풀어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테스트 중에서도 첫 번째 섹션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접근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답을 적는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해당 유형에서는 one was in or a number 이라고 하기 때문에 답을 한 단어로 쓰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숫자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항상 답을 적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은 여러분 제목을 확인하는 거죠. Crime Report라고 하는데요. 범죄가 있었던 것을 신고하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example을 이렇게 확인해라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IELTS 리스닝에서는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 즉 우리가 타이밍 키워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 즉 답지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잡을 때는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지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밑줄을 친다든지 해서 기호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키워드들을 식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지금부터 보죠. Crime Report Form에서 crime 키워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type of crime 하고 theft라고 하는데요. 절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범죄 유형과 theft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example 예시에서도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정보까지 듣고 나면 이제 바로 1번 문제가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nationality 하고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해당 문제에서는 이렇게 빈칸을 품고 있기 때문에 nationality는 답지키, 즉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date of birth에서 출생 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빈칸이 없기 때문에 14 December 1977 이렇게 답간키로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직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Interior Designer인데요. 여러분들 이 Interior Designer라는 정보가 귀에 들렸다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Reason for Visit인데요. Business, 어떤 사업차 왔고요.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데 Antique, 오래된 어떤 대상을 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명사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빈칸이 있기 때문에 reason, business, 그리고 antique 이런 단어들은 다 답지키로 분류하셔야 되겠죠. 이제 length of stay를 보는데요. 체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2달이라고 해요. 그러나 빈칸이 없기 때문에 답간키, 즉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로 분리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current address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빈칸이 있기 때문에 address, apartment, 그리고 숫자 정보인 15까지 답지키로 분리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보죠. 이제 details of theft라고 하는데요. 절도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제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즉 항목의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details라는 단어를 듣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4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em stolen 해서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wallet인데요. 어떤 wallet? 대략 여기 돈을 적는 화폐기호가 있으니까 내가 숫자를 적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물건이 없어졌는데요. 관사라는 걸 품고 있으니까 명사 중에서도 우리 에, 이, 오, 우로 시작하는 명사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Date of theft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날짜 정보를 또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 여기도 날짜니까 숫자 정보가 나오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답지키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숫자 기호라든지 관사라든지 그리고 이 날짜라든지 하는 정보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갈지 유추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possible time and place of theft라고 해서요. 어쩌면 절도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원을 듣고 찾아오셔야 되는데요. 요거 귀에 들었다 하면 이제 바로 7번 시작인 거죠. 근데 7번에서 항목 이름이 location이다 보니까 outside the 어떤 장소 명사 at about 4 p.m. 이라고 하죠. 그래서 4시에 어떤 장소 바깥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에서는 장소를 듣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details of suspect 라고 해서요. 어쩌면 물건을 가져갔을 수도 있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 boys asked for the 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소년들이요. 어떤 명사라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then ran off, 달아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지키 분류하시고 아, 어떤 명사를 들어야 8번의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One had a t-shirt with a picture of a tiger 해서요. 그 중에 여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 티셔츠에는 호랑이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t-shirt 그리고 tiger 딱 귀에 들리는 순간 다음 항목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하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He was about 12. 이 사람은요. 대략 12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랐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머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 티를 입었던 아이가 대략 12살 숫자 정보이기 때문에 음원에서 그대로 나올 거고요. slim, 날씬한 이란 형용사죠. 체형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잘 들으시면 되는데 머리라는 정보를 수식해 주니까 우리 형용사나 명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머리와 관련된 표현들 여러분들 익숙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머리와 관련된 정보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캐치하더라도 비교적 답을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crime reference number allocated라고 하는데요. 범죄에 관한 이제 서류가 작성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번호를 부여받을 텐데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적어오는 게 10번의 미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시태그, 즉 우물정을 그리면서 아, 내가 이거 숫자 적는 정보구나, 숫자 적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를 잡고요. 이제 한 문제씩 보면서 핵심 표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들 1번에서는 우리 nationality라고 해서요. 국적에 관한 정보를 들어와야 됐죠? 답은 Canadian이었습니다. 그러면 음원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요. officer가 말해요. Good morning,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하는데 우리 섹션 1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외에도 뭐 How can I help you? 라는 정보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둘 다 도입부에서 많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루이즈라는 여자가 말해요. I wanna report a theft. 저는 절도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인데요. 우리 report하고 crime이 붙으면 바로 무엇을 신고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had something stolen out of my bag yesterday 라고 해서요. 지금 type of crime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잡아놓은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답간키라는 것을 타이밍 키워드의 약자인 TK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다면 아, 흐름 잡아주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ype of crime이 이렇게 TK로 먼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fficer가 I'm sorry to hear that. 참 안 됐네요. Right. 그러면 so I'll need to take a few details. 저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Can I start with your name? 해서 이제 personal information을 묻는 것으로부터 점점 내용이 본론으로 다가서고 있죠.
루이즈가 Liz Taylor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우리 example로 등장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바로 1번 들을 준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피서가 말하죠. Okay, thank you. Are you resident in the UK? 국가명이 나와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nationality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귀 쫑긋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오피서가 당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살고 있어요? 하고 물어본다고 이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루이즈라는 사람이 네 맞아요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답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뭐래요? No, 아니라고 하네요. 함정이죠 바로. I'm actually Canadian. 저는 사실 캐나다 사람이에요 라고 하네요. 바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tionality 항목인 1번에는 답이 Canadian이 돼야 되겠고 though, 그러나, but 하고 똑같죠. My mother was British 라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정이죠. 왜? 도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루이즈의 입에서 나온 것만이 정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루이즈는 캐네디언이라고 정보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 걸러내셔야 되겠죠. 다음 보시죠. 우리 이번에 대해서는 어떤 오래된 명사를 구매한다 라고 하는데 이 직업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명사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했었죠. 그러면 TK들까지 다 듣고 나서 이번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답은 바로 furniture였죠. 일단 여러분들 음원에서 officer가 in your date of birth 출생 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TK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여기까지 이제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So, you're just visiting this country. 그러면 영국은 그냥 방문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reason for visit에 대한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었죠? 뭐라고 합니까? I come over most summers. 저는 대부분 여름에 와요. On business, 사업차 옵니다. I'm an interior designer. TK 등장하고 있죠, 그죠? And I come over. 저는 여기에 와요. 뭐 하려고? To buy old furniture, antiques, you know 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old의 동의어가 antique죠. 여기 보시면 골동품인이라는 antique의 동의어로 오래된 이라는 old라는 표현이 음원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으로 이것을 적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로 골동품인이라는 antique는요. 명사로 쓰면 골동품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old furniture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antiques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antique는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furniture 이거 하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ld furniture라고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old라는 것은 이미 antique라는 형용사하고 의미가 같기 때문에 old까지 같이 적어오면 오래된 골동품인 가구 해서 정보가 중복이 돼서 오답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furniture만 적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length of stay 듣고 나서 3번을 듣게 될 텐데요. 답부터 보시면 바로 park apartments네요. 음원을 좀 보죠. 오피서가 말해요. So, you've been here quite a while? 그러면 영국에서 꽤 오래 머물고 계신 건가요? 하고 물어보네요. 영국에서 꽤 오래 물어보신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length라는 것이 살짝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문제의 전환이 될 때는 이런 연결어구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우선 해당 문장에서는 서두에 so가 나와 있죠. 우리 보통 so, now, actually, 뭐 in fact, 그 다음에 anyway 이런 연결어구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바로 화제 전환의 연결어구로 바로 캐치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서는 다른 얘기 하다가 so 하면서 당신 그럼 여기 꽤 오래 계신 거군요 하면서 length로 넘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다 필기해 두시고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루이즈가 뭐래요? Yes, I'm here for 2 months. 저는 여기 2달 동안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2달이라는 정보 TK 나왔죠? 이제 바로 여러분들 3번 들을 준비하시고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오피서가 so 하고 또 나오네요. 이제 다른 정보 묻겠다고 하는데요. 화제 전환 됐고요. May I ask? 여러분들 may I 영어로 의문문으로 사용을 하면
부탁의 표현이죠. 제가 혹시 괜찮다면 ask where you're staying now. 지금 어디서 머물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보네요. 네, staying now는 바로 current address라는 표현의 동의어격의 표현이죠. 이렇게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동의어 처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들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루이즈가 well, at present, 현재인데요. 여러분, at present는 current의 동의어로도 답으로 나온 거죠. I've got a place at Park Apartments. 저는 Park Apartments에 살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주소 같은 거는 스펠링을 불러준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park처럼 스펠링 안 불러줘도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그대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멍 때리면 바로 지나가서 오답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주소가 나온다고 해서 스펠링을 무조건 불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That's on King Street. 그래서 저는 파크 아파트먼트에 사는데 킹 스트리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래요? 여러분들 함정이 하나 이제 뒤로 등장을 할 건데요. I was staying at the Riverside Apartments. 저는 Riverside 아파트먼트에 있었어요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current address를 듣는 거니까 이 뒤에부터 나오는 과거 시제 문장은 다 함정으로 걸으시고 여러분들은 park 하나만 적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뒤에 조금 더 보면 and the apartment number 해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자가 15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number 요거 딱 숫자 듣고 나면 오케이 이제 3번 문제 끝났다. 4번 문제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Details of theft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월렛이고요. 어떤 것을 포함하죠. 그죠? 그 지갑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었죠. 답은 바로 숫자 정보인 250이었습니다. 그러면 음원으로 보시면 now, 또 화제 전환의 표현 나오네요. 우리 아까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 정리했던 화제 전환의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now가 나오고 있어요. I need to take some details of the theft 해서 이제 details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Yes, I really can't understand it.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I had my backpack on. 저는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And I went into a supermarket. 그리고 저는 슈퍼에 들렀어요. 뭐 하려고? To buy a few things. 몇 가지 물건을 사려고요. And 그리고 when I opened it up. 제가 제 가방을 열었을 때 My wallet wasn't there. 제 지갑은 거기 없었어요. 라고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월렛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건 이 월렛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금액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들어와야 하는 타이밍이구나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office가 And what did your wallet have in it? 인데요. have in이라는 표현이 a wallet containings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포함하는 이라는 containings하고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죠? 루이스가 말해요. Fortunately, I don't keep my credit cards in that wallet.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갑에다가는 크레딧 카드를 넣진 않아요. 인데요. 포함하는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문이라서 걸러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 못 들었으면 바로 여러분들 이거 적게 돼버리는데 그럼 너무 안타까운 실수가 되겠죠. But,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또 중요한 정보 나옵니다. 요거 꼭 표시하고 가세요. But, however, actually, 그리고 in fact.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딧 카드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핵심입니다. 라는 시그널입니다. There was quite a bit of cash there. 지갑에는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라고 하죠. 돈 듣는 준비 이제 하셔야 되죠. About 250 sterling 이라고 해서 250이라는 정도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죠. 바로 요것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충분히 답을 캐치할 수 있었겠죠. 왜? 우리 이거 화폐 기호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숫자 적는 문제니까요. 그죠?
I should think. 그런 것 같네요. I withdrew. 이제 여러분들 출금하다 라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withdraw라고 하면 출금하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예요. withdrew. 출금했다. 얼마를요? 300을요. 근데 숫자 정보인데 지금 지갑 안에 들어있던 정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 계좌로부터 어제 300을 출금을 했고요. but 다시 내용이 꺾이죠. 이제 또 듣습니다. I did a bit of shopping. 제가 돈을 좀 썼네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지갑에 들은 정보야. 그렇기 때문에 걸러내는 정보고 그리고 이 50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걸러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50으로 점점 더 굳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들어야 되는데요. 또 다른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들을 차례가 됐는데 단수 명사고요. 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에, 이, 오, 우로 시작할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바로 phone입니다. 전화기. 음원 보시면 at first 처음에는 I thought 생각했어요. Oh, I must have left the wallet back in the apartment. 내가 아파트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but 다시 한번 나오죠. 역접의 접속사 나옵니다. 핵심 정보는 보통 이 but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답이 80%는 여기 뒤에 있죠. But then 근데 그러고 나서 I realized 저는 생각했어요. My phone had gone as well. 제 전화기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바로 my phone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함정이 또 나와요. Anyway, 어찌됐건 간에 화재 전환이 되죠. At least they didn't take the keys to my rental car 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인데 didn't take니까 부정이니까 이건 없어진 것이 아니라서 키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바로 phone으로 가고요. 이제 6번, date of theft인데요. 범죄가 일어난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답은 10th September인데 이 TH는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음원을 보죠. 음원에서 officer가 또다시 말해요. So 하면서 화제가 전환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따라가면 문제를 너무 편안하게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짐작한다면 흐름 따라가면 답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떠먹여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you say, 당신은 말하는 거군요. The theft occurred yesterday. 어젯밤에 당신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군요.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yesterday가 답이 될까요? 아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날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yesterday는 답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라고 해서 이제 정리해주죠. 아, 맞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죠. That was September the 10th. 그건 바로 9월 10일이군요. 하니까 여러분들 요것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답을 적는 조건이 이렇게 봤을 때는 세 단어까지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제 7번 볼 텐데요. 주제가 바뀌죠. Possible time and place of theft. 그리고 location, 장소에 대해서 넣는데요. 어떤 장소와 관련된 명사를 잡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유추를 하고 있었고요. 시간은 대략 4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은 museum, 박물관이었네요. 그죠? 음원을 조금 보시면 officer가 말해요. In, do you have any idea at all of where or when the things might possibly have been stolen? 이라고 해서 혹시 당신 생각하기에는 어디서 혹은 언제 정도의 물건이 없어진 것 같나요? 한번 추측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제를 말하는 이 TK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루이스가 말하네요. Well, at first I couldn't believe it.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한탄하는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디서에 대한 정보를 듣고 특히 어디라는 정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걸으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뭐래요? Anyway, 앞에서 뭐라고 주절거렸던 저는 이제 다른 얘기할 겁니다. 라고 해서요. 한탄하는 내용 끝나고 어찌됐건 I met up with a friend.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We spent a couple of hours in the museum. 우리는 박물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요. 장소가 또 나오죠. But 핵심 정보 나오네요. I do remember that we were living there at about 4 o'clock 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우리가 박물관을 나선 게 대략 4시였다고요. 라고 하는데 지금 4시하고 연결되는 장소는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뮤지엄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뮤지엄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이제 8번 봅니다. Details of suspect, 용의자에 대한 정보인데요. Some boys asked for the 명사인데 어떤 명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요. And then ran off, 그리고 달아나 버렸다라고 했죠. 답은 바로 time입니다. 시간을 물어봤다라고 해요. 우리 음원에서는 루이스가 말해요. But I do remember that as we were living there, 우리가 박물관을 떠나던 때에 at about 4 o'clock, 4시였는데 a group of young boys, 지금 보니까 some boys라는 우리 키워드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구나, 동의어 처리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몇몇 어린 소년들이 ran up to us,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ran up, 우리 달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죠? ran up, 달려오다. And they were really crowding around us 해서 그 아이들이요, 우리를 주변을 둘러쌌대요. 되게 안 좋은 신호죠. And they were asking us what time it was.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몇 시였는지 물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what time it was, 이게 핵심 정보가 되겠죠. 물어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what time it was에서 여러분은 time만 가져와서 바로 답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Then all of a sudden, 이거 all of a sudden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suddenly라는 부사의 동의어죠. 갑자기 they ran off, 달아나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time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해당 키워드까지 정보가 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9번으로 전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 Details of Suspect에서 또 다른 정보를 보는데요. 호랑이 무늬를 한 티셔츠를 입은 아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정보로 12살이고 애가 날씬하고 그리고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들으시면 되는데 어떤 머리였죠? 바로 blonde, 금발이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문제 풀기 전에 헤어라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 아마 명사나 형용사일 것 같은데 헤어라는 건 머리 스타일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머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하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오피서가 말해요. Can you remember anything about them?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The one, 이제 한 소년이 나오네요. 그죠? The one who did most of the talking was wearing a t-shirt with a picture of something. Let's see. 어쩌면 호랑이인 것 같네요. 인데요. 저희한테 대부분 계속 말을 걸었던 아이 중에 하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어디 보자. 호랑이였네요. 라고 하죠. TK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로 쫑긋하고 9번 들을 준비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뭐래요? 오피서가 And can you remember anything else about his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다 외모에 대한 내용이죠? 9번으로 전환됩니다. Not much. 많이는 기억이 안 나요. He was quite thin. 애가 좀 날씬했어요. slim이라는 표현의 동의어죠. 여기 몸매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Color of hair, 머리 색깔 정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 다음부터 루이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바로 답이 되겠죠. I do remember that he was blonde. 애가 금발이었어요. 요거 바로 듣고 답으로 적어와야 되겠죠. 그죠? Alright.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all the others were dark-haired인데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머리가 좀 어두웠어요. 인데요. dark-haired 이거 듣고 답으로 적으면 돼요? 아니요. 해당 정보는 타이거의 무늬를 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단수명사 정보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정보고요. 이렇게 집단명사 all of the others라고 하는 표현들은 걸러야 되는 함정이 되겠죠. 요거 주의하셨길 바랍니다. 이제 10번 보죠. Crime reference number allocated 라고 하는데요. 지금 숫자 적어오는 걸 텐데 답은 바로 이렇게 10개의 단어가 되겠죠. 음원에서는 officer가 말해요. In any details of the others, 다른 애들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하는데 이제 뭐 별거 없네요. 그리고 얘네 너무 빨리 도망갔어요. 하고 다시 이제 중얼거리다가 so 하면서 화제가 전환이 되죠. What I'm gonna do now is 제가 지금 할 것은 바로 give you a reference number. 제가 당신에게 crime reference number 줄게요. 키워드 나왔습니다. 숫자들을 준비합니다. So this is 10 digits. 10개의 숫자고요. 숫자가 이렇게 불러지죠. 그죠? 여기까지 들으면 바로 10번 문제가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였죠? 답을 적는 조건, 그리고 유추하면서 듣기, 그리고 키워드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마치기 전에 키워드 잡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잡을 때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고유명사를 기억합니다. 고유명사는 우리 보통 앞에 대문자 붙은 명사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이탈릭체. 또 키워드로 꼭 잡습니다. 왜냐면 이거 고유명사처럼 음원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게 보인다 하면 무조건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처리된 거. 이것도 정보를 꼭 잡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처리돼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음원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 정보는 숫자죠. 뭐 연도라든지 나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잡으면 매우 좋고요. 3번째, 마지막으로는 반복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오늘의 주제는 crime이죠. 그래서 음원에서 crime이라는 단어가 한 20번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답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떤 crime인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되는 이런 반복적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피해가면서 키워드로 잡는다면 더욱 정교하게 키워드를 잡고 음원에서 답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외워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키워드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